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은 앱스코스트 하나로 논문 검색부터 참고문헌 정리까지 한 번에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코호스트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리고 시작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검색을 위한 기본 및 3세 검색에 대해 살펴보고 검색한 결과를 개인 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북마크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고 관리한 결과들에 대해 참고문헌 작성을 위한 인용 및 메타데이터 반출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앱스코 호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고 참고문헌 작성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이북,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앱스코호스트는 무엇일까요? 앱스코호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입니다. 즉, 다양한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호스트입니다. 이 앱스코호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럼 이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공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0여 종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중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목록입니다. 각 목록은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대표적으로 앱스코스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는 전 주제 분야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구에 필요한 전 세계 주요 학술 자원 약 10,000종 이상의 저널, 매거진, 출판물을 제공하는 앱스코의 대표 최대 원문 제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아카데미 서치에서는 전 주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포괄적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비즈니스, 경영, 경제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 자료 및 연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 원문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비즈니스 소스입니다. 약 3,600종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저널과 매거진, 수업 보고서 등의 비저널 출판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호보건 관련 학과의 연구조사를 위한 최적의 학술 정보원인 CNAR은 약 3,800종 이상의 학술저널 생긴과 1,800종 이상의 학술저널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번째에 작성되어 있는 APA 피신포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약 500만 건 이상의 레코드 색인과 2,200종 이상의 저널 색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에듀케이션 소스는 교육학 분야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학술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약 1,200종 이상의 저널과 매거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주제 분야 약 52만 건의 해외 학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 이북도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앱스코호스트 접속 방법과 처음 화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는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이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교내에 계신다면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육 접속인 경우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상단 페이지 메뉴에서 전자자료 또는 학술 DB 또는 이저널 등을 찾아 접속 후 앱스코 또는 앱스코 호스트 또는 앞서 설명드린 앱스코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명을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시고 검색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간략하게 앱스코 호스트 처음 화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앱스코스트에 접속하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앱스코스트가 새롭게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이전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되었습니다. 아마 이전에 앱스코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전과 현재 업데이트된 버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인데요. 왼쪽에 보이는 마이 페이지 메뉴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마이 페이지 메뉴바는 개인 저장 공간과 알림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 계정 생성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검색창 상단에는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기간별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요. 앞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앱스코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앱스코호스트 페이지에서 검색 옆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명이 나타나실 텐데요.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쭉 나타나게 되며 다중 선택 또는 모두 선택을 하여 한 번에 검색하고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또는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앱스코스트 접속 후 검색 및 탐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누르면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새로운 검색으로 이동하고 싶을 경우 검색을 수행하시다가도 왼쪽에 있는 새 검색을 누르면 바로 새 검색 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새롭게 자연어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해당 토글을 활성화한 후 키워드가 아닌 자연어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어 검색의 경우 기간별 구독 여부에 따라 제공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 해당 토글이 보이지 않는 기관일 경우 담당 사서분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본 검색창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상세 검색에서는 필드별로 제한하여 검색하거나 여러 개의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상세하게 실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필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있는 필드 추가를 눌러 최대 7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드 필드를 누르시면 저자, 제목, 초록, 주제어 등 특정 필드를 선택하여 제한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필드 각 앞에 있는 불리한 연산자를 선택하여 필드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상세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필드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불리한 연산자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AND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diet and lose weight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 즉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운데 교집합이 검색되는 연산자가 AND 연산자입니다. 5월 연산자는 AND와 다르게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보통 동의어,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 5월 lose weight라고 검색하게 되면 둘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낮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엔드 연산자는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키워드는 검색하되 다른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탈락시키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not lose weight라고 검색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lose weight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는 그룹화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린 5월 연산자는 동의어 또는 유의어 등을 함께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불리한 연산자인데요. 이렇게 필름 or 무비를 동의어, 유의어로 좀 더 검색 범위를 확장하여 검색하고 싶으실 때 키워드들을 5월 연산자를 사용해 나열해 주신 다음 괄호를 사용해 주시고 and 그 다음에 또 다른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검색식을 통한 검색의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앱스코호스트에 들어오신 다음 상세 검색을 눌러서 상세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습을 위해서 한번 제가 앞서 설명드린 다이어트 그리고 and lose weight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나는 검색 범위를 좁히고 싶다 하실 때는 and, 넓히고 싶다 하실 때는 or 또는 포함하지 않고 싶다 하실 때는 not 원하시는 연산자를 선택해 주시고 저와 동일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원하시는 주제 분야가 있으실 경우 키워드를 조합하여 상세 검색을 실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아래 보이시는 검색 결과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여기서 or 라고 하고 또 괄호를 한 다음 예를 들어 and 만약에 소셜미디어에서 나온 다이어트 또는 루스웨이트 정보를 찾고 싶다 하실 때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키워드를 괄호로 그룹화해 주신 다음 and 또 다른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소셜미디어와 다이어트 또는 루스웨이트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상세 검색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빠르게 검색 결과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문헌을 작성하기 전에 어떠한 문헌들을 탐색을 하고 살펴보실 텐데요. 검색을 수행하신 다음 검색창 하단에 있는 빠른 필터는 사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터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색창 하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자료 유형에서는 앱스코스트에서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출판물, 뉴스, 회의 자료, 도서, 리뷰, 보고서 등의 다양한 자료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 자료 유형을 빠르게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색인 내 검색 결과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색인이 아닌 풀텍스트, 원문을 제공하는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때 빠르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검색 결과에서도 나는 피어 리뷰된 학술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때도 빠르게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최근 1년, 5년, 10년 단위로 검색 범위를 좁혀서 보고 싶다 하실 때도 연도도 선택해 주시면 빠르게 필터가 적용되어 앞서 4,000건 정도에서 1,200건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창 왼쪽에 있는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더 다양한 필터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앞서 선택한 필터들이 선택한 제한 항목에 나타나며 아래 보시면 주제, 출판물, 출판사, 언어, 성별, 지역, 방법론 등 다양한 필터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터를 적용해요. 검색 결과를 다시 정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당 필터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원문은 이 검색 결과 하단에 있는 이용 가능한 옵션을 눌러서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보기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온라인 전문 보기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HTML 형식입니다. 따라서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PDF 버전이 아닌 HTML 버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계정을 이용한 프로젝트 북마크 기능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앱스코어스트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어를 클릭한 다음 계정을 생성하여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계정 생성은 간단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신 다음 소개해드리는 마이 페이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 앱스코 누르셔서 빠르게 계정을 생성해 주신 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Q&A 또는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고 계신데요. 제가 먼저 교육 진행한 다음 마지막 Q&A 세션에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마이 페이지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마이 페이지는 개인 저장 공간과 같은 기능으로 연구 주제별로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는 별도로 저장하고자 하는 논문을 저장하는 북마크, 최근에 검색한 내역, 조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활동, 검색 또는 전원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알림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색한 결과를 관리하고 한 번에 참고 문헌 작성도 가능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프로젝트와 북마크된 두 가지 도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y App Score 로그인이 된 상태라고 가정한 다음 북마크의 경우 저장을 원하는 항목에 책갈피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북마크에 저장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저장한 항목은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제로 검색을 수행한 다음 아래 결과에서 저장을 원하시는 항목을 이렇게 빠르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북마크 항목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한 항목은 왼쪽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 들어가시면 지금 저장한 항목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항목을 제거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빠르게 저장을 해제해 주시면 제거가 됩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북마크와 비슷하지만 나만의 개별 폴더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다양한 논문 또는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면서 각각의 원문을 다운받아서 개별 PC에 폴더를 만드시고 관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이 앱스코 호스트에서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각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프로젝트의 추가를 누르신 다음 원하시는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 항목이 해당 프로젝트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프로젝트명을 클릭하시면 저장한 항목들이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최대 50개 항목까지 한 번에
북마크 또는 프로젝트의 저장이 가능한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수행하시면 최초 검색 결과 화면에는 10개의 결과가 표시됩니다. 10개를 50개로 확장하신 다음 다중 선택하시거나 또는 전체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북마크 프로젝트 추가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선택한 항목을 한 번에 북마크하고 프로젝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검색을 실시하였고 개인 계정을 통해 북마크 및 프로젝트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실제 내가 인용할 결과에 대한 반출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인용 도구를 클릭하면 다양한 참고 문헌 스타일로 텍스트를 반출하거나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이 나타납니다. 참고문헌 작성을 위해서는 이 인용을 반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다양한 인용 스타일을 선택하여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스타일, APA, 시카고, 하버드, MLA, 밴쿠버 등 원하시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해당 텍스트가 형식에 맞게 변경이 되며 복사하시고 워드 또는 한글 또는 엑셀 파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용 정보 내보내기로 들어가시면은 혹시 엔드노트나 랩벅스와 같은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 해당 형식으로도 인용 정보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항목 하나하나를 인용을 반출할 수도 있지만 전체 항목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나는 검색 결과에 나타난 10개 항목을 한 번에 인용을 반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오른쪽에 나타나는 인용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시면 지금 선택한 10개 항목에 대한 참고문헌 스타일이 APA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 먼저 엑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쉽게 컨트롤 V를 하시면 참고문헌이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APA 또는 밴쿠버, MLA 등 원하시는 형식으로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하며 이렇게 작성한 참고문헌을 만약 워드를 통해 작성하신다 하실 때도 워드에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 값만 붙여넣어 주시고 그 다음 들여쓰기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우클릭에 단락에서 둘째 줄 이하 영어의 경우 세 글자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참고문헌 형식으로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참고문헌 순서는 지금 앱스코스트에서 다운로드하신 순서 그대로이시기 때문에 만약 나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필요하지 하실 경우에는 엑셀 파일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먼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주시고 해당 텍스트를 복사하신 후 워드에 붙여넣기 하신 다음 단락 조정을 하여 참고문헌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면 손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만약 나는 검색한 결과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 목차 및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 하지만 모든 결과에 대한 원문을 저장하여 보기보다는 빠르게 제목, 저자, 초록 등의 서지 사항을 바탕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원문 옆에 메타데이터만이 나타납니다. 원하시는 형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메타데이터 반출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나는 다양한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과제의 선행 연구들을 탐색한다 또는 연구의 선행 연구들을 탐색한다 하실 때 개별 항목에 다운로드에서
메타데이터만도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10개 항목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PDF로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목차가 작성이 되고요. 목차에 있는 타이틀을 클릭하시면 이 해달 타이틀 상세 정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출판 연도, 저자, ISSN, 초록, 그리고 DOI, 그리고 언어, 주제어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오니 혹시 나는 원문을 하나하나 저장해서 살펴보기보다는 빠르게 목차를 구성하여 선행연구 탐색한 것을 살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메타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와 동일하게 워드, CSV, XML 형식으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결과 또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인용 및 메타데이터 반출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북마크에 저장한 항목에 대해서도 전체 반출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와 북마크에 저장한 항목을 전체 선택하거나 다중 선택하여 인용을 서지관리도구 형식으로 반출하거나 앞서 설명드린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프로젝트 북마크 모두 동일합니다. 들어가셔서 내가 저장한 항목을 한 번에 인용을 반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출하실 때는 앞서 설명드린 텍스트를 반출할 수는 없고요.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만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도 앞서 설명드린 메타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